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민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도가 이제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정착이 돼서 그런지 관련된 소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여러 건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다 또는 임차인이다 어느 경우에나 언젠가는 권리금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권리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권리금. 그런데 상인법에서는 이 권리금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뭐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뭐 조건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은 무엇이냐. 일단 적용이 되냐 안 되냐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상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만 상인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조항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전부 적용이 됩니다. 즉 보증금의 액수가 거액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상가 건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상인법은 상가 건물이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다, 그러면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권리금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적용 요건인데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건들을 갖춰야지만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어야 됩니다. 물론 이 기간 이후, 즉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랑 협의를 해서 뭐 내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하더라도 이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이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은 미리 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지 여부란 뭐 임대인의 의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임대차 종료로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신속하게 신규 임차인을 물색을 하셔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주선을 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을 의사를 이제 명시를 했다 이미 그런 경우에는 기간 내에 주선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임대인이 이러한 의사를 실제로 표시했는지 여부를 이제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뭐 증거 같은 게 명확하지 않은 채로 이제 이거는 뭐 거절했으니까 뭐 주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임차인 주선이 이제 요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기간 내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주선이 적법해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선은 이렇습니다. 뭐 단순히 내가 뭐 신규 임차인을 물색을 하고 있다거나 뭐 교섭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였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규 임차인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주선을 해야지 임차인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한 상태에서는 주선을 하더라도 적법한 주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을 것.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뭐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차하였다거나 뭐 무단 전대를 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를 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상인법 제10조의 4제 1항에서 어떤 경우가 방해 행위냐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임대인이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한테 자기한테 권리금을 달라고 하거나 또는 수수를 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방해한 경우, 이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셋째, 신규 임차인한테 보증금이나 차임을 현저하게 고액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뭐 사실상 계약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게 현저하게 고액인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의 시세나 뭐 건물의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재반 사정들을 전부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시가에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이외에도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시하고 있는 거를 뭐 살펴보면 뭐 임차인이 자력이 없다, 임대료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리고 뭐 기타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아니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그 권리금을 갖다 지급을 했다. 뭐 그러면 굳이 임차인이 물색한 임차인이랑 꼭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신규 임차인이랑 체결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금액과 감정평가에 따라서 나온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좀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을 해서 왔는데 임대인이 이런 업종은 나는 원치 않는다 해서 거절을 할 수 있냐, 이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네, 이게 쟁점이 되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대법원 판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재산권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이제 어떤 용도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업종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렇게 업종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다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이제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판례는 건물의 뭐 관리 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이미 업종 제한에 대한 특약 사항을 넣어놨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규약에도 없고 또 계약서에 명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나는 이런 업종은 싫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제 사정들을 다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뭐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냐, 아니면 뭐 학교 주변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건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판례들이 더욱 쌓이면 좀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